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비도 내리고 하니까 좀 센치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저는요, 어렸을 때, 철이 없었을 때는 상당히 좀 삐뚤어진 인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인성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사회에 불만이 많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상대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을 원망하고, 내 현실을 원망하고, 뭐 이렇게 맨날 불평, 불만으로 가득했던 20대, 30대 초반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신이요, 저기에 하늘 어딘선가 얘 있냐나, 사람 좀 돼야 될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있냐나. 그리고 저를 저 인생 끝자락 어딘가에다 집어 던져놓고 어디 한번 사람이 돼서 잘 올라와 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좌절하고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또 좌절하고 희망을 갖고 배 골고 그지되고 전 재산 200원밖에 없었을 때도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이겨오면서 제가 최근에는요,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한테 언제 쉬운 일이 있었어? 나는 늘 이렇게 어려운 문제 잘 하나씩 풀면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글쎄요,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멘탈은 좀 강화시켜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는 자로서, 지난번 대선 때,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가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G20을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윤석열처럼 인생을 날로 먹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생은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끝은 좋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좀 단단해지면 나이 먹은 다음에 취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인생을 굉장히 쉽게 산 인간들은 마지막에 늙음막했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인생이 추해집니다. 이재명 대표님 오늘 단식 14일째인데, 제가 새날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방송을 못 볼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님, 혹시 저렇게 걸어가시다가 쓰러지시면 어떻게 하지만 이런 마음도 있고, 너무 속상하고, 지금 2023년 9월 이 현실, 이재명 대표님이 단식하고 이런 현실이 너무 저도 같이 지지자로서 견디기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쉬운 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단식 14일째로 이제 접어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 단식 기록을 이제 갱신하신 거죠.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정말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저렇게 굳건하게 많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여전히 고통을 견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이재명 대표님이 언제 그렇게 쉬웠던 적이 있었어, 인생이. 물론 인간으로서는 참 마음이 좀 아프죠. 늘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또 그런 힘든 거를 하나씩 이겨내시면서 아마 당신 본인 스스로는 또 뭔가 성취감 같은 것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떤 큰 의미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걱정이 진짜 됩니다. 방송을 보지 못할 정도로 걱정은 됩니다만, 지금 2023년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스스로 이재명 대표님이 뭐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뭐 이렇게 힘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그냥 이것도 하나 그냥 이재명 대표님이 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한 그냥 아주 작은 그냥 그 고난의 길이야, 작은 테스트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재명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제 단식하면서 말수도 적어질 것 같고 뭐 힘도 빠질 것 같은데 지지자분들이 국민들이 더 말을 많이 하고 더 힘을 내달라고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적이라는 걸 믿거든요. 근데 뭐 아직까지 제가 그러니까 입방정이라고 해서 말을 좀 조심하지만 우리 행운이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는 하고 있지 않고 종양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행운이를 도와줍니다. 막 수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수의 선생님이 일부러 그 종양 줄어드는 그 보조제 같은 거 일부러 그쪽 회사에다가 부탁해가지고 막 찾아주시고 제가 원하는 이거 수의사 선생님 이런 거 있나요?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해주시고 하여튼 정말 온 우주가 우리 행운이를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행운이도 아프고 그래서 만약에 멘탈이 흔들리면 굉장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행운이 앞에서 더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재명 대표님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님은 지금 단식으로 힘들어 하시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님은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이겨내실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단식하시면서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 이재명 대표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더 열심히, 더 세게, 더 강하게 멘탈 꽉 잡고 응원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님이 더 힘을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댓글에 힘들다고 이제 마음 속상하시다고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9월 12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거고요. 제가 오늘 한 7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뉴욕 증시 짚을 게 없어서 그랬어요. 네. 자, 다우지수 0.05 하락, S&P 500 0.57 하락, 나스닥이 1.04% 하락했습니다. 자, 뉴욕 증시 왜 하락했어요? 하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8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 부진으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이제는 진짜 하락한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의구심이 드셔야 됩니다. 이제 점점 댓글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옛날에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미쓰리 방송을 들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이것들 봐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신다.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서 굉장히 좀 신이 나고요. 애플 신제품 출시했죠. 아이폰 15 시리즈. 애플 워치 신제품 발표했는데 애플 주가는 1% 하락했고요. 최근 중국 당국의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뭐 그 영향이다라고 합니다만, 자, 미쓰리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2023년도 하반기는 이슈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그러면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를 해요. 옛명 뭐 경제가 좋아야지 뭐 아이폰 신제품을 갖다가 언박싱을 하던 말던 하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는요, 오라클도 시장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 그리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오라클 주가가 13%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1% 이상 하락했죠. 자, 이제요, 지금 9월 중순이죠. 이번 주는 가장 큰 이슈가 뭐다?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그럼 10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기업 실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봐라, 가만 있어봐. 오라클의 시장 전망이 이러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힌트를 얻으셔야 되냐면 이제 2023년도 3분기 실적
기대치 제가 2분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낮추다 지하까지 후벼 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지하를 후벼 파도 더 이상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낮춰줘도 그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들이 많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제 10월달 접어들면서 이렇게 기업 실적 같은 거 발표하는데 기업들 실적이 안 좋다 그러면 당장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를 하냐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3일 날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8월달 CPI, 8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년 대비 3.6% 상승했을 거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죠. 자, 7월 달에는 얼마였다? 3.2였다. 6월 달은 얼마였다? 3.0이었다. 자,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전년 대비 4.3%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7월 달에는 4.7이었다. 그러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그나마 둔화를 보여준다 이거죠. 왜? 그 얘기 뭐냐면요. 결국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이유는 기름 때문이야. 유가 때문이야. 라고 지금 유가에다가 모든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기름, 국제유가, 음식 그거 반영 안 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가격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커피를 한 잔 사는데 그 커피 가격에는 그 커피 원두를 수입하고 그다음에 수입하는 동안에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다 기름을 쓰는 과정이 있고 기계를 돌리고 카페에 전기를 켜고 그 원두 안에 예를 들면 원두가 아니라면 만약에 주스라면 주스에 들어가는 과일 같은 거 다 음식료잖아요. 그런 것들을 놔두고 지금 우리가 희희낙낙하면서 이제 그냥 소비자 물가 지표는 상승폭이 좀 커졌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표는 말이지 에너지랑 그 음식료를 빼면 말이지 둔화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일반 그러니까 에너지와 음식료를 포함한 소비자 물가 지표 지금 3.6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되면서 7월 달에 3.2였는데 그러면 상승폭이 0.4가 되는 거죠. 만약에 예상대로 3.6이 나온다면. 근데 6월 달에 얼마였습니까? 3.0이었어요. 그런데 6월 달에 연준이 뭐 했습니까? 금리 인상 안 했어요. 어떤 핑계를 대고 안 했습니까? 쉼표를 찍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죠. 무슨 연준의 금리 인상이 무슨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여행하는 거냐. 가다 아이고 다리 아파 쉬다 가자 이런 게 아니라고. 오히려 진짜 경제가 자신이 있었으면 금리 인상 확실하게 빨리 딱 땡겨버리고 그리고 딱 멈추면 되는 거 아니냐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6월 달에 3.0 그리고 7월 달에는 혹시 앞자리가 2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3.2. 했는데 이제 8월 달에는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3.6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3.6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물론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온 상태에서 만약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네. 금리를 인상해야겠네. 할 수 있을 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주 내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요. 뉴욕 증시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상승했다.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하락했다.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였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미쓰리, 그럼 이날 뉴욕 증시는 왜 하락한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해 드릴 거예요. 지금 뉴욕 증시는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뉴욕 증시가 잘 버텼죠. 왜 버텼어요? 뭘로 버텼습니까? 9월 달에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버텼어요.
자, 2023년 상반기 뉴욕 증시 상승했어요. 미쓰리는 뉴욕 증시가 크게 뺄 생각이 없다, 쓸 카드가 많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2023년도 상반기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상승한 이유가 뭐예요? 2023년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아예 그냥 물 건너갔죠. 금리 동결만 해도 땡큐인데 정말 미쓰리가 2023년도 연말에 얘기했던 것처럼 2023년도 그냥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인상하고 적당히 멈추고 쭉 동결로 가는 것만 해도 괜찮은 그림인데 지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느냐? 못해요. 왜?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거든요. 이미 다른 경제 지표는 충분히 안 좋아. 미국 경제 둔화라니까 내게 얘기할 정도로 안 좋아졌고 미국이 웃기고 있네. 우리 미국 고용 좋단 말이야 하고 했던 그 고용조차도 지금 꺾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12일 화요일 같은 경우 뭐 국제유가가 뭐 공급 차질 우려감이 어쩌고 해서 상승했다라고 하는 허공이 삽질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지만 공급 차질이 뭡니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요 둔화 우려감. 왜? 경제가 안 좋거든요. 당장 이날 벌써 오라클 딱 보면서 느끼셔야죠. 아, 실적이 안 좋구나. 물론 오라클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실적이 좋을까요? 제가 애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애플도 경제가 좋아야지 사람들이 막 신제품을 막 사고 이러지. 멀쩡한 휴대폰을 갖다가 처리하고 비싼 아이폰 15 신제품을 사겠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폰 뭐 신제품 출시 기대감 어쩌고 했을 때 제가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미쓰리는 2023년도 하반기 주제가 뭐다?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마치 지금요 어떤 분위기냐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 라는 식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꺼내지를 못해요. JP 모건 CEO는 JP 모건은요. 약간 시장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얘네는요. 지금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작년 9월부터 부정적으로 봤어요. 작년 9월이 아니라 한 작년 10월 달 막 그때 뭐 S&P 500이 뭐 연말에 뭐 30% 하락한다 어쩐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 JP모건 CEO는요.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맞춘다라고 하는 것처럼 계속 아래로 간다 하면서 언젠간 마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JP모건 CEO는 워낙 그렇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었고요. 다른 전문가들은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못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윤석열 무서워서 더 못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언론에서 경제 안 좋다는 얘기 안 나온다고 경제가 좋다라고 봅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지금 경제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 좋으면 앞으로 좋아질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경제 이슈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지금 그 얘기를 누구도 잘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9월달 FOMC 회의 이제 D-Day 6일 남았고요. 지금 금리 동결 가능성 93%,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 56.4%, 25bp 1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40.9%인데 미쓰리는 어떻게 보고 있다? 남은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2,500포인트 이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9월 12일 화요일 증시도 마찬가지고 9월 13일 지금 현재 제가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45분 현재는 증시가 막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 막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혼조세로 보이고 이미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서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있고 그렇게 미련을 못 버리게 하면서 지금 대기 물량으로 주식의 물량을 떠넘기고 있는 사람들이 기관이다. 물론 외인도 있지만 외인은 일찌감치 발을 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의 궁뎅이를 툭툭 두들기면서 애널리스트들이 비중 확대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인들에게 주식시장의 미련을 놓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힘든 거예요. 힘든 게 뭐냐. 마치 코코메디가 필요한 듯 비아그라가 필요한 듯 뒷심이 약해요. 그게 뒷심이 약한 증시가 전형적인 개인들이 지배하는 장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개인이지만 우리는 한낱 개인이지만 세상을 보는 주식시장을 보는 눈만이라도 마치 구름 위의 신처럼 이렇게 크게 넓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제가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죠. 자, 종목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빠지기도 하고 올라갑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종목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요. 지금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진짜 개인들이 못 버티고 손절하고 막 손절했는데 좀 있다가 막 올라가고 막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이벤트 참여하신 분인데 종목이 맨날 10,000원대 이하 있어서 과연 이게 10,000원이 올까라고 생각하셨는데 지금 그게 벌써 막 엄청나게 올라와서 10,000원 훨씬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해드렸냐면 주식은 한 방이라는 게 있거든요. 라고 응원해드렸죠. 지금 그만큼 개인들이 매매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저는 제가 추천했을 때 그 종목이 오래 기다리게 해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이 녀석은 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10,000원 못 넘길 것 같아. 나 그냥 손절 하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지금 그만큼 개인들이 매매하기 까다로운 장이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9월 1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찾아뵐 거고요. 우리가 힘을 내야지 이재명 대표님이 잘 견디실 겁니다. 모두 좋은 날을 위해서 진짜 새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화이팅 해 보아요. 예,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